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베이비 사인이란 거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아기 두뇌 발달이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질문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교재란 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부모들을 좀 당하게 만드는 베이비 사인이 무엇인지, 베이비 사인이란 것을 할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사인.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이걸 해서 도움을 받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원하고 찡을대는데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아기들을 좀 더 확실하게 부모와 소통할 수 있기를 보통 기대합니다. 베이비 사인. 이건 쉽게 말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와 수와 비슷한 것으로서 부모와 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비 사인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해보겠다는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진작 알고 했으면 아기를 더 쉽게,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베이비 사인은 꼭 배워서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대개 생후 8에서 10개월부터의 아기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제스처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모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 마실 건가 물어볼 때 부모도 물 마시는 신용을 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럼 아기도 나중에는 물 마시고 싶을 때 부모가 한 행동을 따라서 이렇게 물 달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하든 공부하지 않든 이미 일상에서 아기나 부모나 베이비 사인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지금부터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좀 더 공부해서 아기를 키워야 아기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다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공부해서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이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아기 키우기 힘든데 지금부터 이걸 공부해야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걸 공부할 생각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신다면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베이비 사인 그거 공부할 시간에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아기와 함께 놀다 보면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보통의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기를 대하면 베이비 사인이라는 것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아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부모가 부모 자신을 믿고 아기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이게 육아의 기본입니다. 베이비 사인, 이걸 꼭 공부해야만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거 이용해서 아기를 키운 적 없고요. 지금도 이 세상의 대부분 부모들은 이런 거 모르고도 아기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사는 일상의 육아 방식에서 조금씩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을 추가하지 않아도 아기를 잘 키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베이비 사인을 알고 따라해도 되지만 몰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미 일상에서 나름의 베이비 사인을 약간은 하고 있을 겁니다. 베이비 사인의 제일 큰 핵심은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아기를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소통하자는 겁니다. 그럼 아기를 항상 정하고 빠르게 이해해 줘야만 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부모가 아기 원하는 것을 100%다 이해해야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아기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 답답하겠죠. 그럼 답답한 아기는 다른 대안을 찾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답답함을 견뎌내는 것 역시 어린 아기 시절에 아기가 경험하고 견뎌내야 할 미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기가 중심이 아니고 부모가 중심인 가정의 일상에서 아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우리 어른들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된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이비 사인을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용할 때 주의점도 있습니다. 베이비 사인에 의존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베이비 사인을 잘 사용할 수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 발달이 중요하니까요. 언어에 곁들여서 베이비 사인도 사용한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생후 8에서 9개월까지는 베이비 사인으로 원하는 소통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베이비 사인은 소통을 위한 것이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아기가 잘못 이해한다고 화내거나 억지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말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베이비 사인으로 대하려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 사인을 사용할 경우 아기를 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사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베이비 사인을 사용하면 아기에게 큰 이득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이비 사인을 하면 아기 지능이 12 이상 좋아진다는데 정말일까요? 그런 논문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베이비 사인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이 지능을 12 이상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아란 문화 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고 육아란 문화 속에서 아기를 키우게 되면 특별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분명 굉장한 이득이 있습니다. 베이비 사인은 일종의 지름길일 수도 있지만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일상에서 키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에서 특별한 것을 더해주지 않아도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다. 이걸 믿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쉽고 재밌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문화적 육아법이고 이게 느린 육아처럼 보이지만 육아 전문가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방식인 겁니다.